안녕하세요. 한국과학창의재단 성정숙 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올해 9월에 한국의 국가교육과정에 고시된 인공지능 기초라는 과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교육부 연구 위탁을 받아서 인공지능 기초라는 국가교육과정을 개발을 했습니다. 올해 9월에 최종 고시가 돼서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인공지능 교육이 국가교육과정에 도입이 됐는데요. 오늘 발표의 앞단에는 국가교육과정에서의 인공지능 교육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잠깐 고시 외 과목 중에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과목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시외 과목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을 개발을 해서 해당 교육청의 승인을 받으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목이 만들어지면 그 같은 학교급에서 그 과목을 갖다가 개설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마치 국가교육과정 같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 재단에서 만든 여러 과목들을 또 소개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교육과정에서의 인공지능 교육을 소개하기 전에는 먼저 인공지능 교육의 기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교육에 대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교육이라고도 하고 또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도 하는 그런 여러 용어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그 국가교육과정의 과목명이 정보이기 때문에 저는 정보교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에 고시되어 있는 과목 중에 컴퓨터 교육 관련 정보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조금씩 다루고는 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실과라는 과목에서 한 17시간 정도 분량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과라는 과목 자체가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초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5, 6학년부터 시작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놀이나 체험 같은 그 활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소프트웨어 교육을 좀 경험해보자라는 취지에 가깝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과목명이 정보인데요. 중학교의 정보 과목은 중학교에서 유일하게 교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상으로는 사실 모든 중학교에서 정보 과목을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과목명이 정보인데요. 이것은 일반 선택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학생이 듣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한 50% 정도 되는 학교가 정보 과목을 개설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정보 교육에 대한 그 학생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향후에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정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일반 고등학교가 아까 지금 일반 선택으로 정보라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이라는 과목에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인공지능 기초 과목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일반적인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이고요. 전문교과 1이라는 교과군은 그 특수한 목적, 그러니까 과학고등학교나 영재고등학교 같은 특수한 목적을 갖는 학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과목인데 여기에 컴퓨터 관련된 과목이 정보과학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해서 약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심이 되는 과목이 전문교과 2인데요. 여기에는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자료구조, 뭐 컴퓨터 구조 이런 관련된 전산 관련된 과목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 과목들은 사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목들이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에 더 많은 과목들이 개설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이제 정보 교육이라는 게 인공지능 교육의 기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고등학교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듣기 전에 학생들은 중학교에서 정보라는 과목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학생들의 수준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중학교의 정보 과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중학교 정보 과목은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역에서는 정보 사회의 특징과 정보 윤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영역에서는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것을 정보로 구조화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영역인데요. 이거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순서대로 핵심 개념을 3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추상화라고 하는 건 다 잘 아시겠지만 먼저 이제 문제를 이해하고 거기서 핵심 요소를 뽑아내서 문제를 간략화시키는 능력이죠. 추상화하는 것을 배우고 이렇게 추상화된 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술하는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이렇게 표현된 알고리즘을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로 다시 표현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프로그래밍을 통한 문제 해결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컴퓨팅 시스템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렇게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게 마지막 영역입니다. 이런 내용을 배운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인공지능 기초를 배우게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인공지능 기초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기초 과목은 정보교과와 연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교과의 역량인 정보문화 소양, 컴퓨팅 사고력, 협력적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원리와 기술을 탐구하고 지식정보사회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인공지능 기초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입니다. 인공지능 기초도 4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무엇이고 또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는 어떤 미래인지 고민해 보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영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은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체험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 특성들이 활용되는 분야를 알아보는 게 이 영역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인공지능 분야 중에 가장 핫한 기계학습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뒀는데요. 기계학습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데이터라는 걸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어서 기계학습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속성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기계학습을 프로젝트 형태로 체험하는 식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4영역에서는 이렇게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체험을 했으니까 이런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에 살아갈 때는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한계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삶에서 고려해야 할 그런 윤리적인 쟁점에 대해서 다루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선택 과목 중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중학교에서 정보를 이수한 학생들이 올라와서 선택할 수 있게 구성이 돼 있어서 지나치게 어려운 전문 용어라든지 그런 수식은 좀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3가지 내용은 앞에 용어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초 과목의 목표는 정보교과에서 배운 컴퓨터 과학의 기본적인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의 소양, 인공지능 윤리의식,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함양하고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과 원리, 기계학습 모델의 활용 방법을 바탕으로 실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역별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지능 에이전트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에이전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그 바둑 대국을 통해서 유명해진 알파고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지능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사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난다기보다는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지능 에이전트를 만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러한 지능 에이전트의 개념과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좀 더 잘 이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역에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계학습이랑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학습이라는 요소 외에도 인식이라든지 탐색이라든지 추론 같은 그런 특징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인공지능의 인식, 탐색, 추론, 학습 이런 원리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도구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원리를 이해하고 학습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그런 클래식한 분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학습이 아무래도 가장 기계학습 때문에 화두가 되고 있어서 학습에서 그 다음 영역에 나오는 기계학습의 개괄적인 소개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영역이 데이터와 기계학습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는 사실은 다룰 내용이 되게 많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기계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이 데이터를 배운 다음에 기계학습 모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형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기계학습도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진들이 고등학교 일반 기초 소양에서 배울 만한 가장 핵심적인 모델 하나를 뽑는다면 분류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분류 모델을 프로젝트 형식으로 구성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역인데요. 앞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체험하고 또 구현하는 실습까지 하고 나서 이렇게 이해하게 된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인공지능이 갖는 긍정적인 또 부정적인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토의해보는 영역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국가교육과정에서 고시한 과목으로 인공지능 관련 과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고시 외 과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국가교육과정에 고시한 과목 외에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개발한 과목을 여러 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18년부터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 그 과목을 개발하고 인정교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표에서 위에 짙은 색깔은 고시되어 있는 과목이고요. 밑에 옅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학교장 개설 과목으로 개발된 과목들의 리스트입니다. 여기서 가로하고 창의재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 창의재단과 또 시도교육청이 같이 공동으로 또는 창의재단 단독으로 개발하고 있는 과목인데요. 지금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그리고 정보과제 연구 이 두 개는 이미 다 인정을 마쳐서 현재 과목이 개설될 수 있는 상태에 있고요. 사물인터넷, 데이터과학, 수리와 인공지능이 과목 개설 승인을 받았고 이제 교과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과목들이 만들어지면 내년부터 시작하는 AI 교육 선도학교나 아니면 AI 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 등에서 많이 사용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 개발 외에도 선도학교를 운영 지원, 교사 연구회 지원, 다양한 교사 연수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학교의 노후화된 그런 정보 컴퓨터실을 창의융합형 혁신적인 정보교육실로 바꾸는 공간 혁신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교육을 이끌어갈 예비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사대의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그런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앞으로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공지능 교육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